KABFF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을의 기운을 느끼는 때입니다.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KABFF 회원 여러분들 중에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혁신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키워온 우수한 기업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 KABFF의 회장이신 YBM 민선식 회장님을 모시고 사업 성공 스토리와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 영상을 보시고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글로벌 패션 전문 기업인 한세실업과 토종 패션 브랜드 한세 MK, 유아동 전문 브랜드 한세드림, 인터넷 서점 1위 예스24를 비롯해 70년 전통의 교육출판 기업인 동아출판 등 글로벌 패션 문화 콘텐츠 기업인 한세예스24 홀딩스를 이끌고 계신 김동영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요? 뭐 잘 지냈다 그러기는 그렇고 그냥 잘 지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는 지난 KABFF의 그 초대 회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네, 오랜만에 만난 우리 회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회장을 떠난 지도 한참 됐는데요. 그 사이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뵙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고비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회사에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들 가족 모두에게 좋은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다음번 만날 때까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회장님 집무실에 딱 들어오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송혜교 씨 사진인 것 같은데요. 아, 송혜교인 줄 알았어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데요. 보통 못 알아보는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그게 이제 네. 패션은 네네. 패션에서 참 중요한 게 의외로 사진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 작가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누가 찍었냐면은요, 그 샤넬의 그 수석 디자이너를 오래 하신 칼 라거펠트가 예.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디자이너지만 사진도 굉장히 잘 찍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전문 모델을 안 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셀레브리티들한테 자기 옷을 입혀서 사진을 네. 찍어서 예를 들자면 일본의 이제 오노 요코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그 사진을 했는데 한국 사람으로는 딱 송혜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게 보면은 정말로 잘 찍은 사진입니다. 엄청 네. 잘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포토샵이 많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끔씩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저런 좋은 이제 옷을 만들어야지 저런 좋은 사진을 찍게 네.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늘 이제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회장님께서 걸어온 40여 년 동안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먼저 창업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문구처럼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세실업의 옷을 한 번 이상은 입어봤거나 혹은 현재 입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그 갭이라든지 H&M, 자라 등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든든한 그 OEM 생산 업체로 성장해온 이 한세실업이 과연 창업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국내 환경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 창업한 해가 1972년인데요. 그때가 말하자면은 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많은 창업들이 일어났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창업을 생각을 하면은 네. 제 IMF 이후에 그 이제 그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길 때 네. 정부도 도와주고 네. 또한 분위기도 그렇게 돼서 벤처 기업이 많이 생겼던 그때를 창업의 시대로 생각하는데 네. 실제
그 이전에 68년 후반에서부터 7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김우중 선배가 네. 창업했던 게 60년대 후반이거든요. 네. 그때 많은 수출 기업들이 그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한 기업도 있고 실패한 기업도 있고 한데 그런 창업의 그런 그 이제 붐이라 그럴까요? 분위기 속에서 네. 그 저도 그 중에 이제 창업한 한 사람이 됐던 거죠. 지금 저희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회장님께서는 패션부터 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한 사업을 이끌고 계십니다. 연매출 3조 원에 달하는 한세 예스24 홀딩스의 성공기까지는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요. 창업 당시에 어떤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는지요? 제가 이제 72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네. 79년에 한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82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처음에 만든 회사는 한세 통상입니다. 네. 그리고 3년 뒤에 82년에 창업한 회사는 한세 실업이죠. 그러니까 다른 법인입니다. 네. 예, 옛날 법인은 이제 부도가 나서 네. 버렸고 네. 이제 새로 이제 만들었는데 한세라는 이름을 그냥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회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 부도난 그 이름 별로 좋지도 않은 이름을 네. 왜 또 가져가려고 하느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는 생각에 이름이 뭐가 나쁘냐. 네. 내가 실력이 없어 부도가 난 거지. 그 이름 내가 정한 거거든요. 네. 뭐 그때는 이름을 되게 점쟁이들한테 가서 하는데 내가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건 대한민국이고 세는 세계거든요. 한국과 세계를 잇는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이름이고 그 이름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네. 패션 분야의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느닷없이 온라인 최대의 도서 판매 기업인 예스24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 또한 한세실업에서 지금의 한세 예스24 홀딩스로 바뀌게 되는데요. 아마도 패션을 뛰어넘어서 이 문화 분야로까지 성장을 위한 회장님의 어떤 성견 지명을 통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인수 배경과 생각은 어떠셨는지? 네. 2000년대 초반에 그 한세가 비교적 이제 그 사내 유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IMF 이후에 그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그때 또 부동산이 워낙에 쌌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던 데들이 이제 강남에 큰 부동산들을 사서 많은 이제 차익을 남기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여러 회사를 찾았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패션 회사들을 봤습니다. 여러 회사들을 봤어요. 네. 여러 회사들을 봤는데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된 그런, 근데 그게 다 인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한편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네. 그때는 이제 포탈도 네이버가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었어요. 네. 포탈이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커머스도 굉장히 뭐 세분화된 그 이커머스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만 전문으로 파는 데가 있기도 하고, 네. 뭐 더 나아가서는 화장품 중에서 향수만 그 따로 파는 그런 그 이커머스 몰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졌죠. 네. 다른 데가 커지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다양한 여러 회사들이 있었고 부침이 심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탈 쪽도 공부를 하고 또 이커머스 쪽도 공부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도서몰 쪽 네. 그때만 해도 이미 아마존이 대한민국에서 알려지기 시작할 때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서몰 쪽을 공부를 하다가 예스24가 그 잘하면 인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스24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매물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매물로 나왔다는 게 어떻게 이제 매물로 나왔었냐면요. 다음에서 인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다음이 네이버보다도 오히려 더 그 강할 때였거든요. 앞서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서로 가격 협상까지는 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이 마지막에 가서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이제 왜 안 찍었냐?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넷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이게 마지막의 경쟁력은 네. 이 도소몰의 경쟁력은 물류거든요. 네. 창고를 운영해야 돼. 물류하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국은 창고를 운영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재미가 없다 생각한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 소식을 딱 듣고 그 다음에 그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일을 해주시는 데가 있었지만은 네. 그쪽에다 이제 제안을 할 때 다음이 주겠다는 금액을 내가 그대로 주겠다. 네. 더 그걸 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건 그 매각을 하려고 정해졌던 거기 때문에 네. 다음하고 똑같은 조건을 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저쪽에 도장을 찍었죠. 그래서 이게 그때 처음에 인수할 때 50점 몇 프로를 인수를 했어요. 딱 네. 50% 넘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벤처 기업이라서 일대 주주가 10몇 프로밖에 없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지분을 이제 일대 주주가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우호 지분이죠. 네. 그걸 팔겠다고 내놓은 거죠. 그래서 고 연합 세력, 고 50점 몇 프로를 그대로 인수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회장님께서는 수많은 위기를 이제 기회로 또 만들어 오셨고, 아까 이제 그 예스24실 인수했던 것처럼 또 새로운 패러다임 때마다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한세S24 홀딩스를 성장시켰던 존경받는 선배 기업가이십니다. 네. 이렇게 회장님의 그 큰 해안으로 바라볼 때 현재 지금 많은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를 좀 잘 극복해내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당면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신문을 한 장만 펼쳐봐도 다 알 네.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어떤 거는 고치기 정말 어려운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얘기도 하고 목소리도 크게 내고 네. 뭐 또 따질 건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네. 동시에 주어져 있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네. 나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제조업을 하다가 네. 85년부터 해외 나가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이제 한 1년 반 준비해서 그 다음에 공장 문을 해외에 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물론 나보다 더 빨리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같은 이제 신발이나 이 의류나 무슨 이런 소위 말해서 노동집약적인 그런 회사들은 나가야 되는 게 명확하거든요. 네. 명확한데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망설이고 이렇게 뭐가 달라질 게 별로 없는데도 네. 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쪽 분야에서 더 큰 기업들이 해외를 늦게 나가고 네. 좀 더 상대적으로 2등, 3등 하던 기업들이 해외를 먼저 나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뭐 신발이든 뭐 패션이든 그 당시에 이제 선두에 있던 그런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해외에 늦게 나갔기 때문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 없어졌거든요. 네. 신발도 그렇습니다. 신발도 지금 해외 나가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네. 그 당시에 1위, 2위 기업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을 네. 뭐 받아들여야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나는 이제 직원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회사를 실제로 다 경영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뭐 나이 먹으면 잔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잔소리에 늘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네.
희망하고 현실하고를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은 쉬운데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나도 자꾸 희망을 현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현실은 다른 건데 이랬으면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희망하고 현실을 뚜렷이 구분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이제 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현재 회장님께서는 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사제를 또 출연해서 한세 예스24 문화재단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단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네. 재단의 이제 그 제일 기본적인 그 사업 목적은 네. 그 아세안 10개국 네. 그게 이제 큰 나라로 지금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나라들 10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의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겠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제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가신 이제 선친을 기념해 가지고 그 의학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한 30년 넘은 게 있는데 네. 원래 개인이 하던 거를 이제 재단에서 맡아서 제 상을 주고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네. 기본 목적은 이제 그거에서 그 이제 아시안 여러 나라들의 그 일단 미술품을 한국에 들여와서 전시하는 거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했고요. 네. 근데 그때도 놀란 게 뭐냐면요. 맨 처음에 이제 베트남 거를 가져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를 가져왔는데 공식적인 그 이 미술 전시회가 그 나라 미술 전시회가 우리가 처음 한 겁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어느 때인데요. 현지에서도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아니 한국에 와서 한 한국에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도 잘 알고 유럽도 잘 알고 물론 일본도 잘 알고 중국도 잘 아는데 아시안 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 우리나라 케이팝 좋아한다. 막 네. 이제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실은 그 사람들도 우리를 알고 우리를 좋아해 줘야 되지만 네. 우리도 그 사람들을 알고 이제 그 사람들을 좋아해 줘야 네. 이런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일단 미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문학 작품을 이제 출판하려고 금년에 이제 그 세 편이 나올 겁니다. 네. 이제 가을쯤에 이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단 세 개 나라 거를 하나씩 해서 이제 책을 출간하거든요. 네. 이제 계속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대학생들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가서 봉사도 하고 네. 이제 그 나라도 알기 위한 것도 이제 벌써 한 십몇 년 됐습니다. 그거 다. 네. 그것도 원래는 이제 회사에서 하던 걸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그 연수를 보내거든요. 한 20명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에 갑니다. 네.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서 한국어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팀을 짭니다. 아, 네. 그럼 우리가 한 20명 가니까 저쪽에서 한 20, 30명, 40, 50명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가서 계속 처음서부터 이제 뭘 시켰냐면요. 장애인 학교 가서 봉사를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루 정도는 이제 관광도 하고 그랬지만은 네. 가서 내내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네. 가서 그 온전치 않은 그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를 엄청나게 해서 갑니다. 네. 뭐 가서 뭐 노래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애들이 그냥 뭐 내내 좋아할 만한 거.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베트남 학생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서로 친해지고 교류도 되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활동이라든지 뭐 얘기를 하면 좀 더 있습니다. 이게 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도 네.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한국과 아시안 열 나라들 네. 나는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지만 이 아시안 10개국이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고
현재까지는 한국하고 참 친해요. 네. 뭐 그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근데 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정도의 그 회사에서 네. 우리가 거기 공장이 세 나라에 나가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재단을 통해서 회장님이 하시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국민들이 또 아시안 국가들을 조금 더 네. 깊이 있게 아는 계기가 되기도 네. 하는 네. 바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회장님께서는 처음 KABFF 초대 회장으로서 계시면서 많은 성과를 이룩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저희 본 포럼이 약 200여 명의 중견 기업가들의 모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을 또 다져주셨고요. 덕분에 바통을 이어받은 YBN 그룹의 민선식 회장께서도 지금 성공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본 포럼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장님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회장은 이제 물러섰지만은 이제 계속 뭐 많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실 뭐 우리 포럼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저도 뭐 회장이라고 해서 일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그 이 일은 그 큰 계획이나 모든 것들은 그 유장희 박사님께서 쭉 해오셨고 아직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과 그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걱정이 절 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희망 인터뷰 두 번째 시간으로 패션과 문화를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인 한세예스24 홀딩스의 김동영 회장님을 모시고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KABFF 회원 여러분들께도 기업 활동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동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저희 끝으로 항상 이 희망 인터뷰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회원 여러분들한테 희망 기운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다 같이 화이팅을 한번 외치는 그 시간이 있고요. 끝으로 이제 화이팅을 한번 외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쪽에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기업가분들을 모시고 또 희망 인터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먼저 화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ABFF 회원 여러분들 화이팅!